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질이 다 다르죠. 특히 기질 중에서도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신나하고 재밌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만져보고 막 조작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다소 산만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물론 충동적이고 산만한 성향이 너무 강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이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 아이가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되게 높구나, 강한 아이구나, 이렇게 기질로 인정받을 수 있죠. 저희 아이가 바로 이런 기질의 아이인데요. 지금은 자라면서 좀 조절 능력이 생겼지만 어렸을 때는 바닥에 나방시체 떨어져 있어요. 궁금하니까 일단 손 뻗어서 만져보고, 엄마가 아직 옆에 있는데 혼자서 막 구다다다 달려가 버리고, 엄마 오늘은 뭐 새로운 거 없어? 이런 말 참 자주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기질의 아이들은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고 산만해 보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양육 팁들을 알고 계시면 이런 아이들을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산만한 아이 양육하는 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런 아이는 새로운 자극에 주의가 잘 분산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환경에 자극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알록달록한 장난감이나 불빛이 번쩍번쩍한 장난감이 막 사방에 널려 있다면 아이가 쉽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환경을 어느 정도 정리정돈해서 이제 정리함에 넣어놓고 장난감을 개수를 제한해서 꺼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아이가 이제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잖아요. 이때에도 책상 위에 공부와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물건 외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 다 치워놓는 거예요. 아이가 앉는 의자도 막 빙글빙글 돌 수 있고 바퀴 달려있고 이런 의자보다는 딱 고정되어 있는 의자가 좋겠죠. 또 아이에게 지시할 때 단순하게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논 장난감 정리하고 샤워하고 와,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지고 논 장난감 정리해 라고 말하고, 그 정리가 다 끝나면 이제 샤워해,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지시를 할 때는 웬만하면 얼굴을 보거나 눈을 맞추고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양육자가 둘째를 보고 있거나 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눈 맞추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에는 둘째를 돌보면서 거실에 있는 책 정리해 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엄마가 지금 뭐 하라고 했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내 지시가 정확히 전달됐는지 확인도 하고, 아이도 엄마가 책 정리하라고 했어,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함으로써 해야 할 일을 상기할 수 있는 거죠.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과제들을 목록을 다 적어서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만약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지 않은 취약전 아이들이라도 작은 과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소근육 꾸러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위질 한 장, 색칠하기 한 장,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연령이 좀 있는 아이라면 목록 작성, 계획하기 이런 걸 다 해볼 수도 있고, 어릴 때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학령기의 아이라면 장시간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30분 집중했다 그러면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보통 저학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30분 정도이기 때문에 30분 정도 학습했으면 그 뒤에 5분 내지는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에게 주는 거죠. 절차와 계획이 필요한 일은 훈련을 해볼 수 있는데요. 등원 등교할 때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밥을 먹는다, 그 다음에 양치한다, 세수하고 옷 입고 가방을 챙겨서 신발 신고 나간다. 이런 것들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자를 아는 아이라면 글로 써서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글자를 모르는 아이라면 그림을 그려서 아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제시를 해서 아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저희 집은 이제 첫째가 2학년 정도 되니까 등교 루틴은 안정화가 됐어요. 저는 여기 이제 추가를 한 게 해야 할 일의 마감 시간을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 먹기는 8시 15분까지. 8시 15분이 넘으면 밥 다 못 먹었더라도 숟가락 내려놓고 씻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8시 반에는 집에서 무조건 출발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1학년 입학하면 가방 챙기는 연습 많이 하잖아요. 챙겨야 할 물건들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등교 전날 밤에 양육자와 함께 챙기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 아이가 스스로 챙길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래도 아직 잘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아이가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저의 도움 없이도 아이가 스스로 챙기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고 아이가 하나 챙기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은 점이 잔소리하는 거를 줄일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손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산만한 아이들은 활동적인 에너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운동이나 바깥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도움이 돼요. 예전에 유지 코로나 때문에 그 태권도 쉬었다가 다시 보낸 얘기 했었잖아. 그쵸. 그때 코로나 때문에 겨울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쉬었는데 겨울이라서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애가 너무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보냈는데 갔다 왔는데 애 표정을 보니까 아 진짜 해소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은 주 3회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산만한 아이들은 사실 지적받을 일도 많아요. 실수도 자꾸 뭐라 하라고 했는데도 자꾸 깜빡깜빡하고 잊고 그거 안 하고 또 딴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지적을 자주 받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에도 손상이 되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망쳐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맨날 옷을 바닥에 널브러뜨려 놓는 아이가 어쩌다가 옷을 빨래통에 넣었다. 그러면 그 순간을 포착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빨래통에 빨래를 넣었네. 정말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산만한 기질의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막 이것저것 만지고 돌아다니고 양육자 옆에 있는데 막 슝 가버리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힘든 점도 많지만 그런데 이 친구들의 장점도 많거든요. 맞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다 보니까 낯선 환경에 갔을 때 항상 신나고 이 적응하는 거를 한 번도 힘들어한 적이 없거든요. 어떤 학원에 가도 어머니 원래 다니던 친구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의 행동에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한두 가지만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히 이제 눈을 감는 거죠. 예전에 이제 산만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을 만나면 어머님들이 아이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아요. 밥을 줄줄 흘리고 먹는다. 바닥에 내복을 허물처럼 벗어놓는다. 물건 맨날 잃어버리고 온다. 동생 괴롭힌다. 학교에 맨날 늦는다. 이것저것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먼저 목표로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잘 지켰을 때, 잘 해냈을 때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아이 행동 하나하나를 다 고치려고 하면 아이도 힘들고 양육자도 피곤하고 그렇거든요.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산만한 아이들은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보상에 동기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목표로 한 약속, 예를 들어서 학교 숙제를 꼬박꼬박 잘한다. 이걸 목표로 세웠다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목표를 잘 수행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말에 영상 시간을 몇 분 더 준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간식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스티커 제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산만한 아이 키울 때 도움이 될 만한 양육 팁들을 말씀드려 봤어요.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